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싸대기를 열심히 방송해야 되나? 그러니까 젊은 층을 보수에서 끌어내는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 네. 다시 기본소득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잖아요. 생존 공포를 없애야 된다. 없애준다. 그럼 이것 때문에 보수화되는 거거든요. 네, 밥줄 네. 끊길까 무서워서. 네네. 간단하네요. 그럼 기본소득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죠. 그리고 기본소득을 하면 젊은 층이 연대하게 되죠.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국가 해결해 주는 방식이니까 연대하면 되잖아요. 젊은이들도 연대해서 기본소득을 더 올리고 사회를 바꾸는 방식이 가능하네. 이런 자각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보수화에서 빠져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그러네요. 사회정치적으로, 네.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총선에 어떻게 하면 네. 정말 이 윤석열 반윤 70%가 다 모이게 할 수 있냐, 그것만 되면 사실 성공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30%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네. 이 말씀은 선생님은 이제 1% 정도가 이제 구구고 네. 나머지 뭐 29% 이 정도는 네. 사실상 이제 공포에 대한, 그렇죠. 그다음에 먹고 살 길을 찾는 이대남들에 대한 이런 네. 건데, 오히려 우리 쪽이 이 70% 쪽을 기본 다 먹을 뿐만 아니라,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여론을 다 수렴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기본소득이랄지 반윤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그렇죠. 이 29%까지 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29%까지는 안 와요. 정신적으로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와요. 그렇게는 안 오고. 안 오는데 한 30%에서 10에서 15% 많으면 20%까지는 땡겨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포가 사라진다든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마녀 사냥이나 네네. 빨갱이 사냥이 네. 가능하지 않다. 그런 게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 이런 믿음만 생기면 상당수 떨어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생존 불안 해결돼도 상당수 젊은 층들은 떨어져 나올 거고. 그렇지만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좀 오래 걸리겠네요. 그거는 한 10% 많으면 그 정도 네네.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좀 기억나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네.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의 여론이 80 몇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90% 가까이 딱 그러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공포가 줄어들자 지지율이 80% 90% 육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레벨 메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포가 완화된 사회, 사라진 네, 사회 네. 또는 생존 불안이 해결된 사회에서 진보 세력, 민족 진보 세력이 차지할 비율이에요. 예. 한 85에서 90 된다고 봐야죠. 예, 거의.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표로 나타나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300석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네. 한 250석 정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진보가 해야 네.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이제 뭐 150석을 먹을 거냐, 뭐 200석을 먹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어떤 당리당략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통합비례정당 이 논의가 지금 붙어 있는데 비례정당 몇 명이 먹느냐, 몇 석을 먹을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 이 국민들의 70%의 여론, 기본을 이거를 다 네. 수렴을 하고 네. 더 나아가서 그 정말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때 80%의 여론까지 다 지금 반영이 되는 그런 좀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조국 장관이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신기하게 본 것은 정청래 의원 뭐 이제 환영한다 여기 썼는데, 우리 저 박홍근 의원은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가 갈팡질팡인데요. 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기존의 민주당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는 사람이 있죠. 마녀 사냥 당한 사람은 보호를 잘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조국 전 장관 그랬죠. 네. 윤미향 의원 윤미향은 그랬죠. 안 해줬죠. 지금도 약간 배타시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맞을까봐. 이거는 사실상 그 두려움이잖아요. 네. 조중동에 대한 두려움 특히.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자기 명예를 회복하고 또 반윤석열 투쟁을 하려면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사실 받아주면 되는데 제가 들어오면 민주당에서 막 뭐라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유 참. 뭐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이 확실히 겁이 많아요. 네. 겁이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당 창당의 길로 나섰는데 네네. 이제 문제는 이거죠. 강력한 반윤석열 투쟁을 잘하는 정당이 된다면 신당이 민주당을 오히려 견인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선의 경쟁 비슷하게.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세력이 분열할 위험도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저는 강력한 반윤석열 투쟁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전망,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하는 한 축으로 기능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선거 대연합에 네. 왜 안 껴줘요? 다 껴줘야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겁나서 그래요. 아. 그렇게 되면 또 선거 흐름이 욕 먹을까봐. 조국의 중심으로 네. 또 뭐 이슈가 흘러가고 프레임이 짜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이제 예전에 조국의 강.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하는 수박들 나간 수박들이 했던 그 논리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조국의 강은 수박들이 더 떠들었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이제 어제 오늘 뭐 조국의 늪 이런 네. 얘기가져요.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또 일부 그 비례연합정당에서 같이 하는 쪽에서 이제 조국 송영길 이쪽이랑 같이 못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미향 의원이랄지 이런 네. 공격받는 사람들에 대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은 반윤석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 그 정말 이준석 그쪽이랑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럼요. 그런 세력은 다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얼마나 서로 미웠든 싫었든 간에. 그렇죠. 네. 심지어 인간적으로 서로 싫었더라도 문을 굳이 닫을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제 그렇게 생각이 생각해요. 그래요. 잘 싸우면 되고 개혁성이 있고 입장이 일치하고 같이 뭐 목표가 네네. 합의가 된다면 네. 누구한테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준석 빼고. 예, 이준석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이준석은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쟁 위기도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네. 이번 달 말에 또 한미연합 훈련이 또 네. 진행이 된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2월 22일인가요? 다케시마의 날이거든요. 네. 작년에도 이때 일본 놈들이 훈련을 했고요. 그때 우길기 그 전범기죠. 지네들 말로 우길기고요. 네. 전범기를 달고 또 그때 아마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한미일이 같이 훈련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네. 오늘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날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안중근 의사가 돼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